김대중이 사라졌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선포된 후 해외에 머물며 유신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다. 주로 미국에 머물며 활동을 하던 그는 1973년 7월 일본의 유신 반대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도쿄에 머물고 있었다. 1973년 8월 8일 야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김대중은 도쿄의 한 호텔에서 10시 30분경 비서들과 함께 일본에서 머물고 있던 양일동 총재를 만나기 위해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로 향하게 된다. 11시가 넘어 도착한 김대중은 비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22층 복도에는 대기할 공간이 없으니 비서에게 로비에서 기다리라 말하고 양일동과 김대중 두 사람만 22층 11호에서 만나게 되었다. 정오 무렵 양일동과 김대중은 한국의 상황과 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도중 김대중의 친인척인 당시 민주통일당 김경인 의원이 들어왔고 이들은 점심 식사를 하며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다. 1시경이 되었을 때 김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른 약속 장소로 향하려 했고 함께 있던 김경인은 김대중을 배웅하려 엘리베이터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양일동이 투숙하던 옆방에서 2명, 건너편 방에서 3명, 총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튀어나와 김대중의 팔과 목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김대중이 끌려간 방에는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경인이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자 한국인의 수치라며 서울에서 왔다는 말과 함께 조금만 참으라 했다. 괴한은 김대중과 일행 2명을 서로 다른 방에 밀어넣었고 일행이 김대중을 향해 다가가려 하자 2명은 완전히 제압당하고 말았다. 김대중은 괴한들에게 협박을 받으며 방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김대중을 침대에 눕혀 눈과 입을 막은 채 코를 통한 마취를 시도했다. 의식은 몽롱했지만 김대중은 이때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중은 엘리베이터로 끌려갔고 17층 정도에서 일본인이 타자 김대중은 일본말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김대중의 말에 일본인은 도움 없이 7층 정도에서 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은 차 뒷좌석 밑바닥에 김대중을 엎드리게 한 채 얼굴을 옷으로 가렸고 헝겊 조각으로 입을 막은 채 급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같은 시각 김대중을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비서들은 김대중이 너무 늦는다 싶어 호텔로 올라가게 되었고 비서들과 호텔 측의 도움으로 양일동과 김경인은 풀려나게 되었다. 이내 그들은 김대중이 끌려갔던 방을 확인하게 되는데 김대중이 없어진 걸 확인한 일행은 곧바로 일본 경찰에 신고했고 그 시각부터 일본 NHK는 김대중의 납치 사건을 매시각 보도하게 되었다. 이 소식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한편 김대중은 차에 태워진 채 괴한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고 괴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태운 차량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이동하는 내내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헝겊을 물고 뒷좌석 바닥에 눕혀져 있었다. 차량은 그렇게 6시간 정도를 달려 오후 7시경 한 건물로 들어서게 된다. 건물로 이동한 그들은 김대중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태워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통 바닥재가 있는 방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들은 김대중을 묶고 있던 끈을 풀고 시계와 현금, 신분증을 빼내었고 허름한 옷으로 옷을 갈아입힌 다음 신발도 운동화로 갈아 신겼다. 그리고 화물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만 남긴 채 몸 전체를 감았다.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김대중을 다시 밖으로 끌고 나가 차에 싣게 되었고 1시간가량을 달려 해안가에 도착했다. 밤 11시경 이들은 김대중을 모터보트에 옮겨 실어 또 1시간가량 바다 위를 달려 당시 중앙정보부가 운영 중이던 용금호에 김대중을 옮겨 실었다. 배에 옮겨진 김대중은 갑판 및 선실로 끌려갔고 그들은 김대중에게 거기 누워있으라 했고 누워있던 중 잠이 들었던 김대중에게 괴한들이 다가와 팔을 앞으로 모은 다음
30kg 정도에 달하는 물건을 같이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했다. 그들은 김대중의 몸을 위와 아래, 가운데로 나누어 세 군데를 묶었고 입에는 나무 조각을 물게 한 채 붕대를 둘렀다. 괴한들은 다음 단계를 김대중이 예측할 수 없도록 행동했고 작업이 끝나자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바다에 던지더라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대화였고 대화 속에는 상어라는 말도 튀어나오기도 했었다. 김대중은 이때 그들의 대화에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용금호로 옮겨진 지 몇 시간 정도가 지났고 김대중은 갑판 위로 끌어올려졌고 김대중이 던져지려는 순간 갑자기 엔진 소리가 폭음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었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기도를 하던 김대중의 눈앞이 번쩍했다. 그리고 선실에 있던 사람들은 비행기가 나타났다며 갑판으로 뛰쳐나갔고 김대중을 실은 배는 전속력으로 도망치듯 바다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배가 40분 정도를 달리더니 웬일인지 배는 속도를 줄이게 되었다. 배가 멈춰설 무렵 경상도 말투의 남자가 다가와 김대중을 풀어주었고 도쿠시마 근해라는 말을 했다. 그렇게 김대중을 태운 배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바다에 떠 있었고 김대중은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바다 위에서 이틀을 보내게 되었다. 11일 새벽 즈음이 되었을 때 배는 한국의 어느 항구에 도착했고 의사들이 찾아와 김대중을 진찰했다. 그렇게 선실에 머물던 김대중은 11일 밤이 깊었을 때 배에서 끌려 내려왔고 항구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김대중을 차에 태운 사람들은 이동 중에 김대중에게 수면제 2알을 영양제라며 먹게 한 뒤 김대중을 잠에 들게 했고 그가 눈을 떠보니 8월 12일 아침이었다. 김대중이 잠들어 있던 사이 괴한들은 김대중을 한 건물로 옮겨 놓았고 이 건물에서 김대중은 또 하루를 보내게 된다. 납치 엿새째인 8월 13일 오후 그들은 김대중을 또다시 차에 실어 고속도로를 달렸고 어느 골목길에 내려줄 터이니 소변을 본 후 집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차량이 어느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 김대중을 내리게 했고 그를 감고 있던 붕대를 풀어주었다. 그곳은 그의 자택이 있던 동교동의 골목길이었다. 괴한들에 의해 끌려간 지 129시간이 되던 8월 13일 저녁 10시경이었다. 낯익은 모습들이 김대중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그렇게 김대중은 누군가에 의해 일본의 한 호텔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납치 엿새 만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